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 산업입니다. 오늘 현장은 선운산, 천온산 말고요, 고창 선운산 근방에 수박 그리고 메론 재배하는 농가를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날씨가 투명보다 유백색 열차단용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는. 그리고 펜 필수. 여기는 제가 펜을 안 단 이유가 저희 쪽 원래 수박 메로는 펜을 안 달아요. 수박은 포복이고 그때 또 많이 더울 때가 없어요. 이제 수학기가 더울 때 일반 이중은 차광막을 쳐줘야 돼요. 피수박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올해 여기 안 쳤어요. 끝보기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좀 더우면 쿨링을 한 5분 돌려버려요. 그래도 어차피 컸을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일반 하우스 좀 틀리게 일중이 제 건 13m 파이프예요. 치코가 높죠. 많이 열리고 바람이 잘 통하고 하니까. 이쪽 치고 좀 작더라고요, 아까. 이쪽은 다 12m 파이프로 해서 낮다 보니 이분은 이전에 뽁뽁이를 먼저 설치를 해보고 수박과 메론을 재배하고 나서 남은 하우스들까지 에어필러 노무 뽁뽁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추가 주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해서 그동안에 썼던 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과연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부분이 나쁜지 그런 부분들 한번 들으려고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여름 농사 참 힘들었죠. 전체적으로 다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약해를 좀 받아가지고 나무 자체는 조금 색깔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아주 관은 상당히 크게 나왔네요. 지금 이제 조만간 추석이라 추석 시즌이라 메론 가격이 아주 비싼데 수익이 아주 괜찮겠어요. 근데 농가분이 지금 이제 몇 가지 설명. 이쪽에 큰 거 하나 더 따드릴게요. 이거는 30박스에 안 들어가요. 옆으로 박스가 터져버려요. 저 택배 보내는데 애먹죠. 전에 정동표 선생님이 그 떡볶이 했잖아요. 체크보고. 예. 맞아요. 근데 그 뽁뽁이 해서 이제 뭐 괜찮은 점이 많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유리한 점 많아요. 여름에 작업이 요구차에 보면 계절 근로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하우스에서 계절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더워서 일을 잘 못해요. 한낮에. 근데 저도 여기가 30, 한 7, 8도 밖에 온도가 35도 우리가 일기구에 나오면 보통 35도 나갔을 때 이중을 쳐주거든요. 그럼 안에 온도가 한 37, 8도 돼요. 근데 일하는 데는 덥긴 더운데 그냥 살짝 덥다. 바람이 통하면 충분히 일이 가능해요. 햇빛이 따갑지는 않아요. 네. 근데 퍼져서 들어오지도 않다가. 제 거가 이게 뽁뽁이가 있고 저 옆에가 일반 이중이거든요. 네. 거기는 여름에 그 친구들 아침 5시 일을 해서 11시에 끝내고 오후 3시까지 쉬어요. 그리고 저녁에 7시 반까지 해도 시간만 맞춰요. 근데 여기는 일이 가능해요. 그게 한낮에도. 네. 그래도 지금 투명 뽁뽁이를 했는데도 원래 저희가 여름은 겨냥해서는 유백색 뽁뽁이라고 하얀 거 한번 보셨나요? 예, 봤어요. 근데 저희는 맑은 광을 받아야 되는 작물이라 맞아. 제가 6줄을 심은 이유도 끝보기 때문에 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산란광 때문에 밑에까지 이파리가 여기 빛을 보니까 광합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뽁뽁이를 하면서 6줄을 고집하고 이건 제 6줄 재배가 없어요. 밀식이다 보니까.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게 보통 몇 줄이죠? 4줄. 4줄인데 6줄 하셨죠? 그리고 옆에 치코예요, 치코. 하우스가 낮으면 메론이 천장에 닿아버려요. 그렇죠. 근데 제 건 치코가 파이프가 1m가 높다 보니까 치코가 50cm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섰을 때 제가 183인데 섰을 때도 고개를 안 숙이고 다닐 정도로 치코가 되니까 약도 쳐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높이가 되죠. 주셨는데요. 우선 한낮에 이렇게 에어올 필름이 있을 때는 한낮에 작업을 해도 그렇게 덥지 않다라는 거 첫 번째고, 그리고 표면적 온도 자체가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애들이 메론 나무나 수박이나 큰 일소 피해 같은 거는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한여름에 수박을 수확을 하려면요, 날이 너무 뜨거우면 피수박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뽁뽁이가 있을 때는 차광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피수박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요 에어볼 필름을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자, 농가분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나머지 영상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아이고.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줄 재배를 했거든요. 6줄 재배를 했더니 제가 여기다 메론 뽁뽁이 갖고 6월에 심었어요. 고창에서 2월 15일에 문안방. 보통 고창이 2월 말 3월 초 심지 않나요, 선생님? 고창은 안 심어요. 아예. 거의 안 심어요. 남방이 있는 분들은 심은데 거의 고창은 2월에 안 심고 고창은 2월 말에나 2월 15일, 20일에 수박이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6월 초에 나가면 메론을 보통 심는 게 정석이에요. 왜냐면 6월에 나오는 메론은 고창 거는 값어치가 많이 없어요. 6월에 나오는 메론 지역이 따로 있거든요. 나주나 담양 이쪽에. 여기는 7월 초부터 나오는 거를 좀 많이 쳐주죠. 예, 가격이 더울 때 나온 걸 많이 쳐주는데
이제 육질이 워낙에 아삭아삭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2월 15일에 심었다가 9일 동안 비가 왔어요. 온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메론이 다 죽어요. 아, 올해 2월에 논산 부변은 수박, 상추, 토마토 일기가 넘어서 수정이 한다고 가로포식도 엄청 많아요. 제 거 이거 메론이 수박을 끝내고 바로 심었는데 수정식에 장마가 걸렸어요. 거의 1일, 12일. 그래서 지금 이쪽 한 줄은 칸탈로프를 심었어요. 근데 저쪽에 아직 몇 개는 남아있는데 가마가 안 나와요. 오, 잘못다. 이거 저 지금 이게 약해를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약을 하는데 약을 왔다 갔다 2번을 해가지고 약해를 입어서 했는데 이걸 또 살렸죠. 영양제 막 먹이고 해갖고 몇몇 시비로. 지금 메론 내일부터 수확하는데 지금 한 13브릭스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 다마 큰 거잖아. 그 정도면 사수. 저거 삼수예요. 저게 최하 지금 2.8에서 9kg 나오고요. 그 정도 나올란가? 얘가 3.23kg 나올 거예요. 3.23에서 원래 이 정도 크게 되면 3.5까지 나오고. 전체는 사수 이상은 다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장마철에 이제 세력 관리를 이게 축지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두껍게 나와줘야 돼요. 그쵸. 두껍게 나와주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양제나 비료로 넣어서 이걸 맞춰주는데 비료를 주는데 습이 많으니까 얘들이 너무 많이 빨아먹고 이 대가 길어져 버린 거예요. 앞쪽은 그나마 바람 통역을 괜찮은데 뒤쪽이 그래서 입이 좀 많이 커졌는데 자, 여기 말고 저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년에 저 뽁뽁이 할 거예요. 먼저 지금 하우스가 있어요. 카탈로프 한번 보실래요? 카탈로프 다마 엄청 큰데? 사장님, 그거 칸탈로프는 어디다 출하하세요? 똑같나요? 저희 특대로만 맛은 어때요, 사장님? 맛이 당도가 10단 이상 나오고 그게 몸에 좋다고 그래서 더 나가지 않나요, 사장님? 이게 베타카로틴 때문에 이게 특이하게 생겼네. 항암에 좋고요. 항암, 맞아요. 이거 항암 혈액에 이게 항암에 좋고, 피에, 혈액에. 칸탈로프 메론. 베타카로틴이 엄청 이 방송에서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기존에. 온다고 그랬어. 거기 무게가 꽤 되는데? 여기 어디죠? 이게 무게가 더 나가. 육질이 더 단단하고. 그럼 와서 한번 봐. 이거 봐. 다음에 다 알아봐 줄겠죠. 좀 너무 재밌어. 이거 가지고 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귀한 거를. 너무 회식해야겠는데? 칸탈로프는 진짜 오랜만에 보네. 로고도 두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안 따기 호숙하는 거죠. 매일도 호숙해야지. 힘든데 제가 이거 몇 개를 안 딴 이유가 원래 200개를 씹었다가 수정이 한 60개, 80개가 안 돼서 뽑고요. 다음에 일본이 지금 익은 것들은 늦게 따니까 그 골에서 벌어져 버려요. 속살이 계속 차버리니까. 그 전에 따야 돼. 와이프가 이제 막둥이랑 뉴질랜드 갔다가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와이프 주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 여기 다 택배 작업으로 다 보내신다 그랬죠? 택배에서 하고 이 지역에 선원산 농협이라고 그 농협에서 고창 이쪽이 메론 주산지잖아요. 그렇죠. 메론 감사합니다. 메론 주산지라서 거기에서 작업을 해요. 3kg. 여름에는 어차피 덥다 보니까 보통 이게 하우스가 높으면 겨울에 온도 잡기 힘들어서 하우스를 높게 안 진다 하잖아요. 근데 그 추울 때 온도 잡는 방법이 또 있어요. 뚝보기 하면 그만큼 열을 안에 가둘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박 같은 거 심을 때 봄 잡기에 3월 정도 되면 볕이 한 2시나 되면 사그러지잖아요. 그때 쿨링을 해요. 쿨링을 하고 하우스 문을 싹 닫고 쿨링을 해버려요. 그럼 안에가 안개처럼 뽀얗게 되면서 습이 잡아지면서 온도가 잡아져요. 그 온도 잡아지는 시간이 밤 늦게까지 가죠. 반대로 습을 올려서. 네. 한여름에도 문을 닫고 쿨링을 해서 습을 잡으면 얘네들이 타지는 않아요. 습이 있는 상태에서는. 습이 있으면 그게- 온도 올라가도 타지 않아. 그게 봄, 가을하고 적용하면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적산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온도계로 보면 45도 막 이래 나가요. 3월 달에 쿨링 돌리고 문 싹 닫아버리면. 근데 45도 나가도 안에가 뿌옇잖아요. 습이 있기 때문에 작물이 타질 않아요. 너무 귀한 정보를 그냥 팍 얘기하시는데요? 병충해는요. 배려 봄에는 없지. 어차피 춥기 때문에 충이 잘 버티지를 못해요. 밤에도 불고. 그런데 방제 약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화학약, 이게 일반적인 화학약을 많이 쓴다고 하면 영양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 어릴 때나 어느 정도 클 때는 병도 많이 없지만 유기농 농자재들이 많잖아요. 그걸 자주 써주죠. 그거 하면서 연면시비 같은 거, 칼슘 같은 거, 뭐 영양제 같은 걸로 연면시비 많이 하고. 밀식이 됐으면 확실히 주스는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장님.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이쪽에서 메론을 할 때 막 34로 심고 32로 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입이 옆과 옆이 크로스 되잖아요. 흰가루가 오면 이 부분이 직접 약을 치지 않으면 안 잡히거든요. 저는 38로 밀식을 하는데 이제 38로 띄운 거예요. 역간격을. 그리고 옆줄과 옆줄을 지그재그로 심은 거죠. 이렇게 크로스가 안 되게. 빛이 막 들어오게. 이것도 지금 원래는 넓은데 지금 좀 가운데로 오므렸어요.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넓게 벌려서 조금 줄일 건데 그래도 충분히 이가 입이 크로스는 안 돼요. 어렸을 때 크면서 빛은 다 보고요. 그런 게 좀 장점이죠. 초반 생육이 어쨌든 훨씬 좋겠네요, 사장님.
초반생 입자기가 좋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따뜻함이지 뜨거움이 아니거든요. 뼈포기를 하면 우리가 직접 받는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한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에는 문제가 없죠. 과학적인 게 아니라 농사를 하면서 저도 저희 선배님들한테 배우죠. 책 보고 유튜브 열심히 보죠. 보면서 여기가 또박이 올해 2월 15일날 들어갔거든요. 난방 없이 이중으로만. 일반 비닐에 이중하고 이제 터널을 해요. 활주를 꽂아서 터널은 그래서 3중을 만드셨어요. 이제 4중이 되는데 터널을 하고 12자로 터널을 하고 5중 위에 이제 수박을 심어놓으면 그 위에 하얀색 구직포 이불 50%짜리 덮고 터널을 한 다음에 터널 위에다가 비닐을 덮죠. 4중이 되는 건데 단점은 손이 많이 간다. 아침에 9시에 빛을 보게 열어주고 오후 2시 되면 싹 다 돼야 되고 이것을 혼자서 저쪽 하우스가 한창되는데 그거 혼자 하다 보면 하루 가버려요. 그렇죠. 그 18가가. 네. 올해 양쪽에다 해갖고 3,900평을 했더니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 써야 돼요. 막 써야죠. 무조건 써야죠. 처음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그 텀이 너무 기니까. 저는 이번에 이거 메론 약해만 안 입었으면 진짜 최상품이었어요. 근데 어저께까지도 당도를 쳤는데 지금 13이 나와요. 물 끓는 지가 여기가 지금 4일 차 되고 앞동 쪽은 5일 일 됐거든요. 거기 후숙하면 이거 당도 술찬에 올라가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호수가면 14브릭스 이상 올라가죠. 지금 현재 어제 쟀을 때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까지가 저렇게 물들면 단풍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저렇게 물들면 이제 지금 묻어가고 있고 저 상태로 주면 줄기에서 날이 더우니까 줄기에서 과에 있는 수분만 빼가잖아요. 되게 마그네슘 결핍 현상처럼 차까지에서 저렇게 물이 많이 빠져요. 사장님 메론 농사는 오래 치신 거예요? 몇 년이나? 저 올해 3년 차예요. 3년 차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오. 저쪽 메론 보시면 원래 제가 키웠던 스타일인데 저쪽 메론이 보시면 딱 그 느낌 오실 거예요. 한번 구경 한번 가보시죠. 네, 거기에 내년에 지금 똑같이 뽀뽀를 하려고 그래요. 메론. 네네. 한번 저 지금 그 영양제 갖고 온다고 그래서 그것만 받아놓고. 네네. 와, 이거는 이게 메론이 크면 단점이 뭐냐면 네트가 이렇게 굵은데도요. 이게 굵은 네트거든요. 과가 크다 보니까 굵게 안 보여요. 네트가. 원래 네트가 진짜 굵게 하고 이런 빈 공간이 다 네트가 차야 돼요. 지금도 여기 네트 터지잖아요. 네네네. 과가 크다 보니까 면적이 넓다 보니까 네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네트에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녹색 빛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얼쓰게라 한번 들어주시고. 저희가 네트가 잘 나오려면요. 잘 나온 네트를 보면 과가 2kg에서 2kg 내외에 사수급이 네트가 잘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큰 것들은 네트가 아무리 나와도 너무 크다 보니까 다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면적이. 근데 메론이 너무 작으면 그 잘라갖고 그걸 살이 먹을 게 없구나. 저희 거 보시면 밥 먹고 밥 버려야 돼요. 안에 시방이 작아요. 많이 두껍다는 거죠. 품종이 뭐예요? 저희요? 이건 네. 따봉이라는 제품인데 그러니까 따봉? 품종이 영향있지만요. 그 키우기를 영양제로. 저희가 보통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겠습니다. 보통 기비는 코리아그룹거도 많이 쓰고 시험은 많이 해요. 포르머스 같은 것도 넣어보고 다음에 디아블로라고 해서 그 스페인제나 이런 쪽에서 올해 야라에서 나온 거야 그런 비료로 막 계속 실험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제 비교를 하는데 아직 경력이 제가 짧아서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박하고 메론 하면은 대부분 이제 황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저쪽 하우스가 황을 많이 저도 뿌렸거든요. 네. 계란 유황도 만들어서 쓰고 했는데 비닐이 다 녹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을 지금 안 쓰고 올해는 아예 안 썼어요. 그럼 저희 그게 황이 흰가루, 특히 흰가루 때문에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흰가루를 안 써도 올해 해보니까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제 거 이제 흰가루 온 지가 일주일 안 됐어요. 관리가 잘 됐는데 그러면? 여기 저희 잠깐 아는 농약사에서 영양제 그러게. 여기에 내년에 이중을 끝분으로 붙일 거예요. 여기 이중. 네, 여기가 축구가 좀 낮아요. 그래서 열도 많이 잡고. 근데 메론한테는 좋은데 열 잡기가. 과 보시면 지금 이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이쪽은 훨씬 많이 있고 저쪽은 이제 비밀한데. 지금 이게 한 25일 남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얘가 한 3kg 나올 거예요. 근데 메론이 하루에 30에서 40g씩 큰대요. 출하 때까지. 그럼 얘는 출하가 언제죠, 사장님? 얘가 9월 추석 연휴 지나자마자 바로 할 거예요. 아, 그럼 엄청 크겠네.
예, 그래서 이제 빵을 많이 안 키우려고 저희도 그 과가 수정하고 나서부터는 질소를 아예 안 줘요. 가리 위주로 줘서 키우거든요. 당도 높아지고 속살을 찌면 네트는 당연히 부풀어 오르니까 네트가 원래 커가면서 터지는 게 상처가 네트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건 저쪽에 보면 막 4kg 벌써 한 4kg급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애들이 지금 3kg가 거의 됐거든요. 쏙 골라요, 근데 들어보시면 무게감이 작아도 무게감이 훨씬 있어요. 그만큼 시방이 적으면서도 시방이 과가 적죠. 되게 단단하다는 거죠. 과육이 많고. 이게 끈 좀 두꺼운 거 하셨어요. 이 끈으로도 이 무게는 충분히 버텨요. 어우, 혹시나네. 네트도 아직 이건 잔네트가 더 터질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근데 입구 쪽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바람이 잘 통하고 더우면서도 물이나 영양제를 가장 먼저 먹고 많이 먹기 때문에 크기도 한데 인증사진. 거의 얼굴만 한 건데. 얘, 그리고 수확할 때는 내 얼굴보다 더 커. 옳지. 페론이 더 크네. 페론이 더 커. 손 바들바들 떠네. 얼굴 작아지게 해주는 효과. 이 잎을 보시면 잎이 두껍고 진하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황을 좀 뿌린 거죠? 안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여기는 이제 애들이 약을 하다가 약을 입구 쪽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전체적으로 동화들이 이쁘다. 여기에서 두세 그루 지나면 뒤에는 또 안 걸죠. 공사 시작을 3년밖에 안 됐었다는데. 그래서 지금 품종을 다양하게 하니까 얘가 1, 2, 3번이 똑같은 따봉이고요. 4번이 또 다른 회사 거 지금 메론이에요. 근데 거기는 얘보다 좀 작아요. 그게 저희한테 좀 더 유리한 면은 있어요. 이게 품종 자체가 네트가 터질 때 물을 조금만 더 줘도 열과처럼 네트가 크게 터진 애들이 종자가 있고요. 얘는 그렇게 물을 줘도 그렇게까지 안 터지더라고요. 또 근데 뿌리가 강하고 얘보다 뿌리가 훨씬 강해요. 요즘은 어느 쪽 거 많이 써요? 습기 때문이라도 심고 나서 여름에 보통 75일 이상 돼야 수확이 되는데 막 72일만 해도 수확되는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전국반 차원에서 작업팀이 와서 작업을 해가는데 오늘 심먹고 내일 심으셨잖아요. 내 거보다 빠르니까 내 거보다 이틀 빨리 수확을 해버리면 작업이 꼬여버려요 다. 그래서 종자를 두 가지로 줄였어요. 아, 전체적으로 통일시켰다는 거네, 장목반 자체에서. 얘는 좀 작아요. 느낌인가 이쪽 그러네. 2, 3번보다 이거 조금 얘가 작은 것 같아요. 품종이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신풍동맥과 다마스라는 품종인데 이걸 하는 이유가 오히려 이 정도 크기에서 네트가 더 메론이 작을수록 네트가 더 많이 이쁘게 나오고 나오니까. 네트가 가마가 작으면 네트가 똑같아도 가마가 클 때는 네트가 작아 보이는데 얘는 크게 보이죠. 근데 무게는 3수급은 나와요 또. 아, 3수 4수급은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건 솔직히 너무 크죠. 그치. 똑같은 비율로 영양제를 줘도 제가 훨씬 더 크잖아요. 3kg 넘어가면 솔직히 박스 담기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2.6에서 7, 8이 가장 좋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가 아직도 이제 계속 더 옆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터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입구 쪽이라 물을 좀 많이 먹어서 지금 이게 이건 열과까지는 안 돼요. 벌어지진 않아요. 네트가 크게 나와버렸죠. 여긴 다 점적을 사용을 하는구나. 네. 이 토질 자체가 얘는 황토흙이라 점적이 맞겠다. 점적으로 안 하면 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모래끼가 많은 데는 분수로 가야 되고 이렇게 질땅은 점적이 맞고 저희 저쪽도 마사가 많은데 거기도 다 점적이에요. 물 퍼지는 게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물, 이제 시간으로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저쪽은 하우스가 가장 이상적인 70m, 73m 가장 긴 게, 다음에 65m. 딱 좋다. 점적이 100m가 되면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물을 주고 끝에서 물 나오는 시간을 재보면 보통 4분 딜레이가 생겨요. 공기 압도 빼내야 되고, 물이 나오는 시간이. 뭐다 아무리 센 걸로 밀어도. 원래 50m 기준으로 점적이, 10cm 간격의 점적이 이상적이라고 그랬어요. 50m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이걸 내등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100m를. 제가 25에 하나씩. 저는 그래서 하우스에서 물을 앞뒤로 줘요. 중간에 밸브를 닫아서 막고 아, 앞쪽 절반 여기서 주고 뒤쪽은 뒤쪽에서 주고 그래서 또 꼬른가 보다. 그리고 그게 또 차이가 뭐냐면 귀찮아도 앞에는 환기가 잘 되고 큰 문인데 맞아요. 뒤에는 외문이에요. 맞아. 아, 열이 뒤로 살짝 높아도 열이 뒤로 가잖아요. 여기서 바람이 부니까 맞아요. 뒤에가 물이 원래는 더 줘야 돼요. 앞에보다. 그게 맞아요. 왜냐면 물 소비량도 휘발성도 물도 더 많이 뺏기고 증산도. 그래서 저는 하우스도 지금 여기 4동당 하나씩 50ml 관을 해서 압을 잡아서 하는데 긴 동 같은 경우는 물 줄 때 2동씩만 주죠. 이게 9월 한 15일, 6일이고 5번, 6번이 지금 막 네트 이제 인터넷까지 끝나가는 무렵 15일 차이.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계속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계속 공급하고 계속 나가고 하니까 지금 장목반에서 내보내는 거 별도로 또 이제 직판도 계속 개인 택배를 하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수정 끝나고 지금 이제 한 2주 좀 안 됐을 거예요. 아, 근데 고추장 사실 메론 가격이 장목반에서도 괜찮지 않나요? 그게 시기마다 틀린데 네. 이게 이쪽에 이제 메론을 농사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래서 프리미엄급으로 잘 만들어서 따로따로 팔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점작 테이프 하나 몇 년 정도 저희가 보통 2작기 써요, 1년. 1년? 이거 쓰고 그래요. 1년짜리. 왜냐면 중간중간에 한 개씩 막히면 그쪽은 세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꿔버려요. 그 혹시 물도 양쪽으로 주신대요. 그 점작 비싼 점작관들이 이스라엘제 앞보상들은 이제 좀 좋은 재질이 있거든요. 메타필? 한 10년 이상도 써요. 그럼 저희가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막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영양제를 타고 원수랑 섞어서 올 때 필터도 다 하고 해도 이게 또 막힐 땐 막히는데 올해도 새로운 거 또 써본다고 팁이 있어서 구멍이 뚫린 거 해봤는데 그게 또 단점이 있고 얘는 팁이 없어요. 팁이 없이 이 재질 자체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일자로 좀 찢어져 있는데 물은 잘 나오고 막힘 현상은 덜하고 팁보다는. 어떻게 보면 1년 쓰고서는 네. 교체하는 게 비싼 건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노지에서 고추 같은 거 하고 관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줘요. 얘는 또 얘하고 15일 차이. 5번, 6번하고 얘하고 이제 15일 차이. 벌을 넣어야 이제 어제 저녁에 벌 넣어도 이제 수정이 내일부터나 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정 한 이틀 전에 벌을 넣어서 벌들이 현장 적응하고 이제 꽃이 피면 3, 4일이면 이제 수정은 끝나버려요. 그냥 순차적으로 다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네. 이렇게 이제 하면 고객들이 살 때 계속 줄 수 있고 그쵸. 꾸준한 물량을 저희가 지판으로 위에 경매장을 올렸을 때도 똑같은 좋은 제품이 그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계속 주고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면 그 사람들도 판매도 많이 되고 무슨 제일 힘들잖아요, 사장님. 한 번에 넣고 뭐 끝나는 게 편하지. 그래서 이제 컨트롤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좀 더 되니까 남들보다 박스당 5천 원만 더 받아도 인건비 다 빠지고 남거든요. 그리고 배수로가 진짜 작업을 잘하셨네. 이거를 제가 겨울에 처음 하우스 만들 때요. 여기 원래 높은데 여기가. 여기가 논이었어요. 훨씬 높은데. 여기가 논이 2단으로 되었고 저희 땅이었는데 위에 걸 까서 내리고 여기다가 밭흙을 15전 덤프 트럭으로 600차를 받았어요. 이렇게 높은데 여기 원래 아니, 높았어요. 낮았는데. 낮은 거. 국토를 거의 70cm에서 1m 했어요. 밭흙으로. 근데 밑에는 지금 수박을 키우는데 저는 논 땅에다 하우스를 지어서 수박을 키우는데 수박이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잘 안 그렇죠. 크네. 근데 밭이고 그래 틀려요. 한겨울에 세태 1년 와서 공부하고 이거 짓기 전에 겨울에 포크를 불러서 제가 사람을 공부 50mm 와도 이건 모기가 챙겨주면 좋아. 관 다 날르고 컨트롤 패널 대전 제가 다 하고 전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 싸게 써요. 농사짓는데 전기만 할 줄 알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이제 수박. 올해 3월에 수박 심어서 6월 초에 출하하고 수단 그라스를 심어서 수단 갈아엎고 로타리 치고 기비해서 수박을 또 심은 거예요. 줄기가 아직도 남아있네. 저게 수단이에요. 수단줄기죠. 네. 사실 그 수단 심어가지고 고타리 치고 다녀 막 그 보시면 수단도 사람들이 씨를 막 뿌리잖아요. 그럼 발화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한 게 저도 유튜브 보고 배웠는데 수단을 접시처럼 땅을 튀어요. 침지를 한 4시간 해요. 수단을 한 그 망포대로 넣어서 그냥 침지를 해서 영양제하고 밝은제 같은 거 넣어갖고 침지를 한 다음에 하우스에서 싹이 살짝 나오죠. 그거를 우리 콩 심을 때 밀고 다니는 거예요. 콩파종기. 그거에다 넣고 점적을 아니 이제 저 전파를 하는구나. 밀어요. 그러면 15cm 간격으로 심게끔 이렇게 심었죠. 사람이 다 뽑거나 잘라줘요. 나스로 뼈에서. 네, 그런 일이 줄어들고. 엄청 집중하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농사하면 다 때려쳐. 힘들다고. 아니, 하우스 짓기 전에 기초 토목공사만 하는데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흙값이 3천. 그다음에 배수로 파고 나라시 하고 또 하우스만 짓는 게 아니라 저는 또 보면 하우스 작업은 여자가 많잖아요. 저는 항상 이 지으면 다른 데들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대충 하우스 지어서 비닐 안에 해갖고 차광문 씌워놓고 막 있잖아요. 저는 화장실을 다 먼저 지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절대 멀리 있어도 외국 애들의 특성이 사람이 안 보이면 거기서 대소변을 봐요. 저는 일하다가도 대소변 볼 때는 눈치 보지 말고 멀어도 와서 여기서 일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작살이에요. 저희 현장들 가면은 외국인 사람들이랑 작살은 때문에 기저귀 타고 다니는 데도 있대. 기저귀.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냉장고도 2대씩 놓고 여름에는 얼음물, 시원한 물 항상 넣어놓고 이런 친구들이 잘 안 나가겠는데. 근데 여기는 제가 한여름에 3시간, 4시간 일 안 해요. 뒤로 밀어버리고 지금은 날씨가 시원해서 오늘도 2시에 시작인 거예요. 더워서. 우선 여기도 뽁뽁이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일찍 수박을 심기 위해서. 아니요. 여름 작물이 버텨야 되니까. 내부 온도가 확실히 떨어지니까. 축구가 또 낮잖아요. 네. 열을 더 갖고 있어요. 메론에는 좋아요. 근데 수박에는 안 좋아요. 근데 메론한테 좋게 하려면 이중을 열어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렇죠. 예, 진짜 많이 더울 때 한 날에 좀 더 닫아주고 그럼 작업자들 일도 편하게 하고
작물한테도 좋고 사람한테도 좋고. 맞아요. 부여하고 논산에서 수박하시는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손잡고 하고 막 할 때 수박하우스에는 차강만 안 못 씌우잖아요, 사장님. 근데 내려놓으면은 시원해서 인부들이 그냥 빨리 차량망 작업이요. 인건비가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차량망 씌우는 거 싫어요. 있어도 인건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남자 둘이서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것도 거절하면 또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그 인건비가. 그리고 여기 칩구도 좀 낮기 때문에 일찍 하는 것보다 여름에 더운 걸 좀 방지해주고 그래야 작물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맛있는 과를 생산하거든요. 시들었다 일어났다 시들었다 일어났다 하면 작물도 과가 좋질 않아요. 그리고 일단 작물을 이렇게 짱짱하게 키워야 되고 잎도 두껍고 이렇게 오면 병해충이 와도 여기도 흰가루가 메론이 6장 7장 잎만 생기면 흰가루가 붙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그 흰가루가 좋아하는 식물들이 많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제가 약도 관주도 하고 자주 하고 연면시비 하면서 잘 키우다 보니까 흰가루가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약을 하니까. 맞아요. 식물이 좀 튼튼해야 돼요. 약하면 흰가루도 금방 퍼지더라고. 뭐든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박 같은 경우도 지금 4, 5일에 한 번씩 저녁에 한 6시 되면 우리 애들이 남자애들이 3명 있거든요. 한 마리짜리 메고 영양제 내가 타주면 뿌리고 다니고 약이랑 같이. 오, 이쁘다. 황을 많이 써서 측창이 저쪽 가보면 측창이 걸레돼 버렸어요. 핀으로 꼽아놨잖아요. 비닐이가 만지면 다 으스러져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지금 황을 아예 안 썼어요. 황 쓰면 이제 네. 뽁뽁이고 뭐고. 제가 자담용 그거 만든다고 연수기까지 여기 설치했어요. 연수기로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장목반 다 만들어드렸거든요, 여기서. 제조 공장이네. 제가 3년 전에 뽁뽁이 시범작을 만들어 놓고 황을 스프링클러로 돌렸더니 2년 만에 과자가 돼가지고. 저는 그게 예전에 그 황 제품 중에 무두싹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렸었죠. 그 영상에 황을 쓰면 비닐이 빨리 닳아진다는데 기다 아니다라고 찬반이 많이 나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황의 영향이 있어요. 있어요. 법제를 했다 해서 괜찮다고. 황을 없앤 게 아니잖아. 그럼 황 제품이 아니네. 법제. 황 성분은 없었어. 아니, 황산 가리조차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양액 재배를 하면은 배드를 만들잖아요. 햇빛을 안 봐도 밑에 배지가 터져버린다고. 4년에서 5년 지나면은. 황. 그 여기저기 여기는 잘하시는 저기죠. 분들 막 우리 미생물 배양하고 오면 산에서 부엽토 갖다가 황산가리 넣고 우리 그 붕소 같은 거 조금씩 넣고 해갖고 기포 넣어서 온도 맞춰갖고 계속해서 작년에 1년 동안 했어요. 기술센터에서 미생물도 주지만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고 가지러 다니는 시간이 일주일에 맞아요. 또 분출도 2번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 생각은 그 시간과 그 경비에 그 돈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미생물 제품을 사서 간주하는 게 훨씬 좋다. 난 그 생각이 들어요. 미생물 내가 배양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양도 보통이 아니고 가면 막 1000리터씩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가격도 한 몇십만씩 해요. 10만원 넘어가고. 아, 여기는 EM을 받나 보네요. 예, 기술센터에 EM, 고초교, 불가사리 막 이렇게 하고 종류별로 가격이 다 틀려요. 한 마리당 3,500원. 네, 그래서 다 줘요. 받는 데도 있고 그냥 주는 데도 있고 그건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근데 점적으로 하는 데는 클로렐라 막 미생물 이런 거 막 넣으면 다 막혀. 2중 3중으로 못 하면요 무조건 막힐 수밖에 없어요. 황도 마찬가지고 황도 막히고요. 황도 간주를 하려면 연하게 자주를 줘야지 진하게 줘버리면 황이 또 잘 굳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황하고 같이 주면 안 되는 제품들 알칼리나 이런 거 같이 해도 줘버리면 더 막혀버리죠. 그 규사인데. 규사는 섞으면은 단세포 생물 중에 막 그 끈적끈적 플라나리아 같은 뭔가 뭐 이게. 아유. 주변 지저분하면 농사도 거의 그래. 그래서 항상 얘들 일 끝나면 먹었던 음료수나 다 청소하고. 다 청소해서 분리수거 여기 다 해놨잖아요. 병, 페트, 일반 쓰레기 다 해서 회관 옆에다 갖다 버려주고. 아유. 우리 아는 후배가 지금 일단 올해 400평 가을에 지으면서 거기에 제 거하고 똑같이 뽁뽁이 2중 측창하고 천창할 거고 또 다른 한 친구가 1중인데 하우스가 1중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뽁뽁이 넣으려고 그래 1중에다가 해. 아, 일중이다. 1층은 제 웬만하면 안 권해드리는데 겨울 것 때문에 겨울에 만약 아예 안 하면은 몰라. 아니 만약 이제 정식 시기가 3월 이전 거다 아니면은 수확 시기가 11월 달부터 3월 사이에 엮이는 없어요. 거다. 저희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아, 그러면 다 3월부터 11월 초 사이에 끝나요. 심는 거부터 2번 심어도. 대리점 계약서 좀 갖고 와. 왜냐면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동포 형님도 뽁뽁이를 하셨지만 올가을에 그 하우스 또 지어요. 1600평인가를 거기 뽁뽁이 그대로 또 쓰신다고 다 쓰실 거예요. 그 형님도 제 거 보고 나서 진짜 좋다고 해서 그러게 지금 뽁뽁이를 하셨는데 진짜 만족이 하세요. 근데 이 근처에 홍 사람들이 없거든요. 일단 농사 잘 될 때. 저는 제 보조 하나도 안 받고 제 돈으로 다 한 거잖아요. 아 지금 여기 좀 보조가 되나? 이제 그거를 하려고 기술센터에다가 뽁뽁이가 보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난방 사업이나 이런 거를 누가 난방기를 안 달라고 단동에 난방기 달 필요가 저희는 겨울에 안 하니까 필요가 없어요. 맞아.
그거를 이제 돌려야죠, 그 사업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거래를 더 안 받으려고 생각을 한 이유가요. 이분들은 꾸준히 사드시는 분들이에요. 비싸도 이 가격이고, 좀 시세 떨어져도 저희는 이 가격을 보수해요. 그래도 이 가격보다 일정 진짜 많이 살 때는 해주는데 이 가격 밑에는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사수 기준으로 저희가 택배까지 포함해서 하면 원가가 박스하고 택배비가 8,000원 정도 들어요. 우리가 경매가가 4만원대 나오면 이게 청구하고 소비자한테 가면 4만원 후반대는 5만원 나온다. 저희는 맛은 있죠. 일단은 기준이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저희가 택배를 먹어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친해가지고 메론을 잘 못하니까 시켜주세요. 팔아주라고. 근데 메론이라는 과일은 비싸지만 맛이 없다라는 인식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메론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그래요. 광주에 제가 집에 있는데 와이프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주문을 받으면 택배도 보내고 와이프가 싣고도 가서 나눠주기 좋은데 아파트 단지에서 엄마들 잘 하니까 그냥 뭐 10,000원, 8,000원 하는데 3kg급이 10,000원이에요. 근데 과육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제가 하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하나씩 팔아줬는데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안하게 먹어도 이렇게 싸게 먹어도 되느냐 이 말이 계속 와이프한테 하나봐요. 근데 저는 제 고집이 있어요. 이 정도만 받아도 저는 이윤이 되고 이분들이 꾸준히 내가 판매할 때 계속 사 먹어주면 그게 오히려 이익이니까 저는 그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그게 몇 년이 아니고 이렇게 사업이니까 한 1년만 지나도 이게 물량이 딸려요. 어느 순간 확 올라가더라고요. 맛있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선물 받아봤는데 맛있더라. 박스 디자인 새로 제가 만들어 놓은 박스에 제 거 연락처랑 다 있고 이 박스 포장도 서울에 과일을 고급스럽게 포장 디자인하고 만드는 전문 회사에다 디팜이라는 회사에다 맡긴 거예요. 디팜에서 이 박스를 공판장용하고 택배용을 만들고 택배용은 포장이 좀 고급스럽죠. 두꺼워서 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에 홀더가 돼 있어갖고 이중으로 보여주니까 눌리면서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배송사고 하나도 없어요. 올해 붙었는데. 디팜까지. 그래서 거기다 디자인비 다 주고요. 동판, 인쇄판 가격 다 해서 주변에 같이 하실 수 있는 형님들도 제가 그런 것도 막 땡겨서 좀 하시니까 자부담을 하셨어요. 고창에서 이것 조금 하면 뭐 넣고 막 이래 그러잖아요. 박스값 그거 1년 해봤자 뭐 3,400도 안 돼요. 멜론 박스로. 근데 저희가 이거 저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멜론을 넣잖아요. 얘가 또 눌러주기 박스 눌러주는 거 잡아주니까 멜론 이 안에 있죠. 안 깨져요. 일부러 망치를 때려지지 않는 이상. 네, 막 던지지 않는 이상은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면 얘가 3개 있잖아요. 3개가 원형이 무게를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박스가 두껍고 그러니까 메론이 안 깨져요. 이거 뭐 또 고창 A급 이중지네. 고창군에서 이거 받아갔는데. 이제 좀 잘하고 놓고 나서 얘기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고창 소개. 여기에다가 이거 칼라산이 달려서 그 읍성, 선운산 이렇게 습지 같은 거 이게 다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들 여기 넣어서 사장님 생각이에요? 네. 이 디자인을 다 처음부터 제가 이제 색감까지 다 잡은 거죠. 여기 이제 근데 되게 안전하게 했다. 그러게. 그리고 제 농장 위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소가 있으니까 직접 직거래로 와서 사셔도 되고 카톡으로 시켜도 되고. 추석 선물로 괜찮은데요? 수석선물 이거보다 더 고급스러운 박스가 또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거. 고창읍성이 그 유명하거든요. 그 읍성을 3번 돌면 무병장수한다 해갖고 고창읍성 옆에서 보름달이 뜨는 형상인데 이 보름달을 네론으로 형상을 해서 또 고급스럽게 만든 박스가 또 있어요. 그거는 고급 선물용으로 박스값만 9,000원. 다음에 한번 또 빼고요.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저는 이제 이분은 워낙 유튜브에서 많이 봐갖고 사장님은 총알 많이 해서 목소리만 익숙하고 이제 얼굴하고 매칭이 조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훨씬 미남이시구만요. 좀 키가 많이 크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얘기 안 하셔도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내년에 도전할 게 노지에 끝보기 얘기했죠. 복분자가 잘 적는 이유가 여름에는 더워서 지온 때문에 뿌리가 죽고요.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거를 뽁뽁이로 해서 내년에는 복분자를 좀 심어볼 거예요. 사장님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지금 제주도에 제가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 이유가 이건 고창이 복분자가 주사지잖아요. 지금 생강도 그때 나와 있는 거 봤어요. 지금 더 심해져서 엄청나게.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엄청 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봐야지만 해요.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2,000번, 3,000번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잘하는 걸 보고 잘 됐을 때 그걸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뽁뽁이로 해서 조금 넓게 잡고 점적 깔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뿌리가 좋으면 개가 죽을 일이 없어요. 지금 이 고창의 복분자가 왜 그러냐면 원래는 날씨가 이렇게 뜨겁지 않고 많이 춥지 않을 때는 복분자를 한번 심으면 이게 저희가 이제 잘라서 포트에 넣어서 이제 뿌잖아요. 심으면 그에 안 따고 그 다음에부터 수확을 하는데 5년은 땄어요. 지금은 2년도 연작의 영향은 없나요? 난 복분자는
옛날에 보고 안 연락도 했어. 있는데 저희가 심었던 자리에 또 심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땅에 심죠. 아, 새 땅에 심어도 2년, 3년이면 죽어버려? 그게 아, 여름에 너무 뜨거워요. 아, 보통 보면 비닐 멀쩡한 흑색을 많이 하잖아요. 여름에 흑색은 쥐약이에요. 무지는 쥐약이에요. 온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손을 못 넣어서. 그 제초매트나 부지포들 많이 썼어요. 제초매트도 많이 하는데 제초매트도 뜨겁죠. 그쵸. 열을 먹으니까. 그리고 제초매트 자체가 저희가 풀은 안 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래도 집을 까는 이유가 풀도 자라지 말지만 온도 떨구려고. 온도도 떨구지만 공기가 또 통하잖아요. 스트레스가 그게 저희가 위에만 두둑만 잘 열만 잡아줘도 나머지 부분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두둑에서 온도가 안 올라가면 점적으로 아침에 물을 주고 그러니까 노지의 가장 단점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점적을 이런 거 필수예요. 고추도 하고 그랬고요. 혼자도 그랬고요. 콜러로 돌려가지고 그 작은 구멍에 물이 들어가면서 불려면 몇 시간씩 돌려야 타고 들어가서 그 물을 먹는데 점적은 즉각이잖아요. 그리고 뜨거울 때는 콜러 좀 돌려서 이파리를 좀 수분 공급해주고 그래서 내년에 한 50평 정도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15매 갖고 한 2, 3년만 지나서 2년만 지나도 이건 효과가 나오는데 첫 해만 봐도 나올 거예요. 따고 나서 많이 죽거든요. 아, 6월에 부푼자를 따잖아요. 네. 6월 말부터 덥잖아요. 그때 많이 죽어요. 30%, 40%가. 그렇게 많이 죽어요? 네. 그래도 그게 괜찮다면 제 하우스 저거 뽁뽁이하고 사람들 보러 많이 왔어요. 지금 복분자 가격이 얼마나 돼요? 올해 10kg 20만 원. 농협에서요 7만 원에 일단 현금 주고 가져가요. 그나저나 나중에 조합원들 돈 또 따로 주고 영양제를 또 50% 할인 가격에 넣어주니까 10kg 20만 원이 들어요. 잘 되면 저도 좋지만 저도 복분자 그렇게 잘 되면 할 복분자 생각이 한 병만 주세요. 할 생각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사장님한테 도움이 아마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줘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아까 그 영양제도 저는 일단 줘봐 내가 사고 쓸게 좋으면 나가 계속 사고 난 소개를 해줄 테니까 너희는 이 좋은 거를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줘. 그럼 많이 팔리면 좋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뭐 이런 거 많이 소개해주고 했다고 저는 밥 한 끼 넣어먹는 것도 싫어요. 제가 사줬으면 사줬지. 좋은 거 줘가지고 내가 잘 되는데 내가 사줘야지. 계약서 가지고 다음 주에 올게요, 사장님. 다음에 또 자주 오시고. 네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아무튼 오늘 너무 반갑고 좋은 시간 됐어요. 메론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네네. 네. 추석 지나고 저거는 솔직히 내가 마음이 아파요. 촬영만 보면 짜증나요. 막 약해있고 그러는데 여기 또 좋은 거 나오면 제가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또 같이 한번 맛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